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경 매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최고 수준에 근접한 주택가격 적정성 지표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말만 믿다가 또다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의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진전을 언급해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머지않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1,51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과도한 공격을 자제하자고 약속했지만 재개된 TV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간의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펜싱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사부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4명의 선수가 각자의 몫을 충분히 했고 키가 큰 유럽 선수들에 맞서 빠른 발로 펜싱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온두라스를 상대로 6골차 대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8강에 올라갔습니다. 8강에서는 멕시코와 만나게 됐습니다. 모레 토요일 경기에서 준결승에 올라갈 팀을 가리게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수장들이 어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고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까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나친 심리 요인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문제라며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달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말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사야 되긴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란 소비자 전망은 최근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간 매매 가격은 1년도 안 돼 1억 원이 올랐는데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 유동성의 풍부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공언하기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넘게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풀어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지금의 제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채권도 계속해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물가와 고용 목표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머지않아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물가와 고용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채권도 계속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준은 다만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세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w, as vaccinations rise, we can nonetheless get back to our economic activity.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전이 있다는 연준의 평가는 머지않아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줄이기 위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다음 회의에서 물가와 고용 목표에 대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다소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5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위중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새로운 확진자 수는 1,51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수치보다 198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적어도 1,600명 안팎, 많으면 1,700명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제밤 9시 이후에는 184명이 늘었습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이 23일째 이어지고 있고 어제 0시 집계치는 1,896명으로 하루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는 어제 0시 기준 286명으로 지난 6일 144명보다 2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 두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는 더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체계를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을 4단계로 모두 올리거나 사적 모임 제한 확대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모더나 백신 물량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공급됩니다.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생겼던 모더나 백신이 조만간 들어오는 만큼 50대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도쿄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중도 취소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9,0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도쿄 인근 3개 현도 덩달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 긴급 사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확산세를 분석해보면 20대 이상 40대 이하 젊은 층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상으로 복귀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시부야 거리입니다. 긴급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すごい多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う何を気をつけていいかが正直わからない。ね、こんな状況でも夏だし遊びたいみたいなのも結構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 하지만 스가 총리는 상황을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人流は減少しますので、そうした心配はな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올림픽과 코로나19 확산은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접종 속도가 더딘 데다 올림픽이 끝난 뒤엔 장기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감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 공격 등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원팀 협약을 맺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진행된 본경선 첫 TV 토론에서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이 모두 당사에 모였습니다. 경선이 과열되자 지도부가 중재를 위해 원팀 협약식이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는 후보들에겐 서약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장을 나서면서 바로 견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로 부분적이나마 이탈을 초래한다면 오후에 열린 TV 토론에선 보다 본격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쓸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공약 이행을 놓고 설전도 벌였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지도부를 중재에 나서게 한 이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도 결국 다시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내 친문계 표심을 공략 중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표결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토론은 또다시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겨 있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연결이 되면서 남북 대화 또 나아가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연락선이 연결되고 다음 단계로 고위급의 화상회담을 우리 당국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JTBC에 남북 대화의 다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위급 실무 화상회의라면서 북한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 겁니다. 최근 북한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홍보한 데 착안해 또 하나의 대화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족14회 대회가 8일과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남북 간 비대면 회의를 위한 설비를 구축해둔 바 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이죠. 예, 거기에 맞습니다. 서울 영상회담실에는 음성과 영상 다 잘 전송되고 있습니다. 화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당국은 북한 입장에서 시급한 백신 협력 등을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그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인 것은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정상회담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상황. 하지만 고위급 화상회담이 성과를 내면 남북 간 대화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에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에 있을 북경 올림픽이 북한으로부터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 칸막이가 설치된 방역회담장을 만들어 놓자는 아이디어도 남북 간에 오간 걸로 확인됐지만 코로나에 민감한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당장 변수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래서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얘기가 됐었는데 훈련을 예정대로 하고 규모는 줄이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북한의 비난 수위도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다며 엿새 앞선 10일부터는 입국한 미군들과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줄곧 그래왔듯 이번에도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해 훈련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최고위급 의사소통을 통해 갖고 남북관계 개선, 화해라든가 신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축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와 같은 그런 비난 톤보다는 상당히 정제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 성명을 낼 수도 있지만 복원한 통신선을 다시 끊는 등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 정신과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풍모로 자기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연설과 비교해보면 한층 절제된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지방재정 1조 원을 늘리고 재정분권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하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소마공사는 체포나 구금 등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 대상자여서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 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소마공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2분기 전 세계 매출이 1년 전보다 40.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도 6.9% 증가했습니다. CNBC 방송 등 외신들은 지난 2월 50여 개국에서 출시한 BTS 세트 메뉴와 또 다른 신메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 첫날인 어제 10,000명 이상이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사전 청약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에서 총 4,333가구 규모입니다. 어제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상추와 시금치 등 일부 잎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기준 청상추 도매 가격이 4kg당 41,300원으로 평년 대비 76% 급등했고 시금치는 4kg당 44,000여 원으로 92%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강원도 원주 소금산 인근에서 실종됐던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10대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 뒤인 3시 반쯤 소금산 출렁다리 인근 강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군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곡성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27살 A씨가 실신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녹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 추소리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452셀로 일주일 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환경당국이 물 순환 장비와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충남 부여군 백마강 일대에 생태정원과 테마주제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됩니다. 부여군은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사업이 내년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를 보존하면서 교통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영동군과 국가철도공단은 쌍굴다리 아래 도로를 대체할 입체 교차로를 인근에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쌍굴다리 및 도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큰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이 어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 및 민생안전 방안을 보고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등을 알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실시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서울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7시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올 시즌 리그 다승 1위인 원태인이 선발 등판을 합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2연패에 도전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아서 정부 조치도 하나둘 달라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좀 더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사무실 근무를 하는 시기를 더 늦추면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미국 내 사무실, 해외 사무실 다 해당이 된다고요? 네,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몇 주 안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 등 미국 사무실에, 몇 달 안에는 해외 사무실 등에도 이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최고 경영자 메시지를 통해 이 계획을 밝힌 순다르 피차이는 백신 접종은 우리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일하게 되는 시점은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건 구글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직원들에게 매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했고 백신 접종은 권고했습니다. 네, 연방정부 직원들도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도 곧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관련 지침을 두고도 그런 것처럼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다시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침을 바꿨으니 잘 따르라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하원 안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침에 대해 공화당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반응이 화제가 됐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Leader McCarthy says it's against the science.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지침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건데요. CNN에 따르면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최소 9개 주가 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CDC의 지침이 구속력이 없고 방역 지침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이 큰 만큼 마스크나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휴양지를 포함해서 터키 남부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현지 시간 28일 터키 남부 곳곳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리조트로 유명한 지중해 인근 안탈야와 거기에서 75km 떨어진 마나브가트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까지 불이 번져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고요.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연기와 화염이 거세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소방 비행기로 물을 들이부어도 좀처럼 진압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터키에서는 더운 여름철에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터키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가족인 것처럼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사기는 워낙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이번에 붙잡혔는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하면 이게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남은 잔액까지 다 이체를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다발을 꺼내 사라지는 20대 여성, 길거리에서 돈가방을 넘겨주는 40대 남성, 모두 한 통속입니다. 이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이라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 일당입니다. 지난 4월 A씨가 딸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져 온라인 결제를 해야 하는데 링크를 눌러 앱 좀 깔아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지배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남은 잔액까지 몽땅 이체해버리는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까지 받아내 3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메신저 피싱 등으로 A씨 같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억 7천만 원대를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세탁을 거쳐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분석해 인출책과 환전책, 국내 총책 등 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음성 통화 등으로 꼭 확인하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수장들이 어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인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호소만으로 과열된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기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내용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집값이 최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최고점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부 출범 첫 해부터 다주택 다 집팔아라. 그 다음에 또 6개월 내 집값 떨어진다. 또 3개월 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국민들한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이라는 건 거의 분명한데 앞으로 추가 상승할 것이냐에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더 큰 게 아니냐. 정부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큰 폭락을 예상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고점에 이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단기간에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신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수요와 공급 요인을 봐야 되는데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내년 사이에 추가 공급될 물량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것들은 임대차 입법 통과 이후에 갑자기 폭등하게 됐거든요. 그전 상반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거의 뭐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그 전세 수급 동향이 이제 지금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 전세 수급을 봤을 때 전세의 뭐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럴 여지가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뭔가 하면은 거시경제 충격을 통해서 시장에서 뭐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뭐 IMF라든가 뭐 묘한 위기를 뭐 그런 그 정도 충격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폭 같은 게 상당히 큰 편인데 경제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큰 폭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 팔아라,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
기대 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 등을 거론했습니다. 뭐 국민의 탓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세 가지를 들고 있지만 그 전 첫 해부터 좀 봐야 됩니다. 네. 첫 해는 다주택자가 문제였다. 그리고 둘째 해는 임대사업자가 문제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동성과 가구 분리가 문제였다. 그러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기대 심리, 뭐 불법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 거래도 70만 건 조사해서 열 몇 건 나왔거든요. 네. 뭐 0.01%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시세를 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최근에 이제 중위권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냐 실수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을 인식할 때 잘못되게 인식하니까 정책이 좀 잘못되게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신념에 맞는 통계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의 논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공급했던 물량 봤을 때 비슷하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수요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질의 고급 아파트 또는 뭐 중산층이 좋아하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공급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말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충분하고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또는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 부총리 말 자체도 논리가 맞는 것들이거든요. 공급이 충분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로 급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예, 예. 인천 계양지구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신혼부부 등 20만 명이 어제 첫날 몰렸다고 합니다. 예. 네. 원래 시세보다 워낙 싸기 때문에 그게 많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의 교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3년 전의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사전 청약 가격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지만은 네. 앞으로 좀 더 오르거나 지금까지 오른 걸 감안했을 때는 정부 얘기대로 시세 한 60에서 80%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고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해봤을 때 좀 흥미로운 것들은 경기가 좀 좋지가 않고 뭐 좀 안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빠지는 탈락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취소를 하는데 거의 50% 가까이가 취소를 한 적도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갈지는 거시경제의 여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청약과 사전 분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파트 평형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사전 청약은 지금 이제 뭔지 모르겠으나 물량이 나올 것이다. 아하. 어느 지역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 하나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권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을 서둘러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전 청약의 비중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네. 심리적 안정 효과라도 좀 주자. 그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명과 암이 있는데 그게 당첨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주택 매수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전세 수요로 남게 됩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뭐 나쁜 영향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일단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뭐 이르면 예. 올 가을 또는 연말쯤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요소의 합인데 금리 자체만으로 해서 시장 전체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른 수요 증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올리더라도 그 한은이 50bp 이상 올릴 수 있겠느냐 올해 50bp를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이 한 3% 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한 100bp 1%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빌린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신규로 대출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좀 영향을 주겠지만은 연내의 상승폭으로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 보여집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라고 어제 정부가 밝혔습니다. 집이 없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장기적으로 자기가 살 집이다 하면은 시기에 상관없이 특히 대도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또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하기 때문에 좀 사는 게 좋지 않나라 보여지고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좀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기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낮에도 밤에도 종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이라서요. 건강관리 특별히 더 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질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춘천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북도에는 낮에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서 열기를 조금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